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바람이 계속 대선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휴일에 상계동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역에서 국회까지는 따릉이 자전거를 탔습니다. 서울시의 공영 자전거. 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나이가 많든 적든 출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소중한 왕복 2시간을 핸드폰을 걸어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구상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보내야지 지하철, 자전거 이런 걸로 해서 낭비할 만한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당대표 취임 초기에 뭔가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반응도 또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 언론 이런 데서 호의적으로 봐줍니다. 역시 정치라는 것은 어떤 원칙, 또 명분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어쨌거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정치에 녹아 있습니다. 이준석 바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제가 3번의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39%로 치솟았습니다. 민주당은 29%입니다. 서울에서는 14%포인트 차이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 행보를 시작을 하니까 일종의 상승 효과, 쌍끌이 어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사저널에서 이번 주 커버 스토리로 재미있게 이윤 효과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상당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되기 전에 이준석 바람이 윤석열에게 유리하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시사저널이 명명한 이윤 효과, 상당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윤 효과를 이용을 해서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느냐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선택을 할 일이죠. 그러나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상관없이 그의 공개 행보, 그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여러 가지 철저한 그가 경선에 참여해서 엄청난 경쟁을 벌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윤석열 효과라고 지칭을 한다면 이준석 효과 플러스 윤석열 효과, 이윤 효과, 이 이윤 효과가 대선판을 강타할 것이며 결국 우파는 이 이윤 효과를 우파의 정치적 대선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에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 효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정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선함.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을 맡은 경험 외에는 국회의원 선거 3번 떨어지고 한 번도 금배지를 달아보지 못하고 기존 기성정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물입니다. 나이도 36살 물론이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평생을 검찰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검사로서 살아왔던 인물. 그런데 문재인의 무도한 나라 망치기에 항거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윤석열.
이준석과 윤석열이 보여주는 파괴적인 신선함. 두 번째, 자, 이제 우파를 괴롭히고 있는 탄핵의 강. 우파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가 일단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탄핵에 찬성을 하고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유승민을 따라서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고 그래서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자 이런 쪽으로 흘렀던 인물입니다. 탄핵파.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탄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특검의 수사팀장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수사한 내용이 탄핵에도 영향을 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런 요인에 관한 입장으로만 보자면 이준석과 윤석열은 같은 지대에 서 있다. 그런데 이준석과 윤석열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 보면 우리 사회가 일단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다. 탄핵의 불공정이라든가 선동이라든가 무리한 이런 국회 탄핵 조처 그런 내용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은 일단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에 우파가 집권을 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라. 우파가 집권을 해서 진실을 밝혀내라. 이런 것이 많은 국민들의 주문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이준석, 윤석열 태풍 현상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파는 이윤 효과를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이윤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가장 눈앞에 놓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때 2030과 중도층을 잡지 않으면 아슬아슬한 전쟁에서 패할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파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총선 때 김종인 경제민주화 복지를 주장을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 선거 때 경제민주화 복지, 박근혜식의 복지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좌클릭을 한 것이죠. 이념적인 줄기가 좌클릭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복지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경제민주화 이런 면에서 좌클릭을 했고 이런 것이 2030과 중도층의 표를 잡는 데에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3.6%포인트 차이로 문재인을 꺾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도 현실적인 과감한 2030 중도층 산토끼 잡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의 박근혜와 얽힌 윤석열의 과거,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고 이런 면에서 어떤 유승민과 괴를 과치했던 이준석,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 보수 우파의 일정한 세력은 박근혜 탄핵과 관련돼서 비판적이고 못마땅하고 수용할 수 없고 이러이런 최재형적으로 대안을 잡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과감하게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고 2030과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이윤을 철저하게 극대화하는 실리적인 전략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